역시 등잔 밑은 어두웠습니다. 진짜 진국 같은 거물을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문수는 대한민국 현대사 진정한 대서사시를 써 내려온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이 북한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비판하세요. 북한 잘못된 것도 뻔히 비판하지 알잖아요. 않습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노선에 맹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동운동에 들어있는 건 비판 안 하면 아니, 그게 공무입니까? 북한 공무는 욕하세요. 그걸 찾아내서 비판해야죠. 북한 욕하는 거 뭐라 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만은 의원님이 그만두라 그런다고 아까 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만두겠습니까? 제가 그만두라 할 권리는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그런 말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지만은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왜 거짓말 한다 그래요? 멀쩡한 사람을 왜 거짓말 한다 그래요? 국정감사에 제가 대해서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김무성 의원,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김무성 의원,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박근혜의 이 한과 저주, 이거 좀 죄 없이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이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그럼 문재인이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안 싸우고 그냥 배지 달려고 하는 사람 이건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1980년대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좌파 운동권의 대부로 활동하였습니다. 노동계에서 그의 이름은 투쟁의 신화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김문수와 함께 노동운동을 이끌어왔던 정의당 심상전 전 대표는 그를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선배였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가진 리더십과 헌신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김문수는 운동권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후배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지휘 아래 수많은 노동운동가들이 투쟁의 길을 걸었고 그 길은 곧 노동운동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 이념의 실패를 깨닫게 됩니다. 깊은 성찰 끝에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감하게 우파로 전향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김문수의 전향에 김영삼의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온 인사들을 대거 보수 진영으로 포섭하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문수는 김영삼의 눈에 띄어서 보수 정당에 영입되게 됩니다. 김문수의 전향은 단순한 변절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깊은 성찰로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에 합류한 이후에도 김문수는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보수 정치의 중심에서 김대중, 노무현을 강력하게 저격하며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김문수는 국회의원을 3번 역임했고 또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영입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표적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강력한 수호자가 되었고 완전히 보수주의자로 입지를 단단하게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김문수의 정치 철학은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서 보수 가치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계획경제가 가져올 수 있는 폐허를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김문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야말로 국가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가장 공평한 시스템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김문수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굽히지 않는 강한 신념의 소유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탄핵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제도를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보수 진영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는 굽히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김문수의 여정에는 좌절과 실패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김문수는 이재호, 장기표와 함께 민중당을 창당해서 진보 정당의 역사를 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 한 명의 의석도 차지 못하고 결국 해산하게 됩니다. 이는 김문수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이 실패로 인해서 그가 좌파 진영에서 이탈해서 정치적 전향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좌파 일각에서는 김문수가 걸어온 길과 그의 헌신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그는 여전히 국가를 위한 진정성을 가진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오히려 김문수의 진정한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그의 지도력과 경험을 경시하면서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김문수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큰 착각이자 실수가 되었습니다. 김문수는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영과 깊은 지혜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이 그의 잠재력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손실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김문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인물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문수를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경산호 위원장에 이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명은 김문수에게 대통령 수업을 위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192석이라는 일방적 좌파들의 무차별 공세를 견뎌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청문회가 있습니다. 김문수는 지금도 봉천동의 소형 아파트에서 청렴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산 총액은 8억 7천만. 그는 지금까지 권력과 부를 따르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헌신과 노고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김문수는 2027년 대권을 위해 당금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김문수의 여정은 좌우를 넘나들며 대한민국의 중요한 순간들을 이끌어온 대서사시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한 지도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문수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다시 한번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보수 진영은 김문수라는 인물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진정한 지도자로 경영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우리들의 큰 자산입니다. 시정연에서는 김문수를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서사를 볼 때 김문수는 분명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출하게 될 것입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수인산업님, 진리승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